자, 그런데 사실 이 6분의 뇌가 다 동일하진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정도와 같은 방식으로 뇌를 작동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뇌가 마음을 다루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어둠의 삼각형. 어둠의 삼각형. 뭔가 말이 되게 멋있는데?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한 축이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그렇죠. 자법. 네네네. 나머지 한 쪽이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 권모술수 막 이런 거. 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두려워해야 되는 그리고 피해야 되는 존재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네, 사실 소시오패스도 그 한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 가지 성격 특성을 묶어 부르는 말이 바로 어둠의 삼각형입니다. 들어보셨죠?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렇죠. 자, 이들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이 없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전혀 죄책감 안 느끼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당연히 낮죠.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하죠. 나르시시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잘나야 돼요. 같이는 못 잘라. 아, 그 차이구나. 네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있죠.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제 유래된 개념인 거. 이들은 이익을 얻거나 나한테 도움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권력 자체를 쥐어야 돼요. 쥐어서 타인 위에 군림해야 됩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이코패스는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자극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람을 해치는 것도 충동적이고 후회도 안 합니다. 잡혀도 후회 안 하죠, 심지어. 이 6분 중에 나는 이 어둠의 삼각형 유형 중에서 나한테 제일 익숙하다. 근데 이거 세 개를 계속 듣다 보니까 모두한테 조금씩은 있는 요소들 아니에요? 하석진, 나 본인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권력용 고해성사. 아니, 라고 뭐, 말씀하시는 거죠. 고해성사. 형 좋게 봤는데. 어둠의 하석진. 나는 권력욕이 아예 없는데. 뭐 좀 지금 하석진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걸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석진 씨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 이번은. 이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 같은 개념은? 18세기 정도부터 그 흔적이 나옵니다. 오래됐네? 근데 우리는 정작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없었던 개념 같은데. 실제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18세기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건 흔적이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이코패스 연구가 시작된 거는 1950년에서 60년대 넘어올 때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에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엽기적인 살인과 범죄들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범죄자들을 연구해봐야 되겠다.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연구자로는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교수를, 로버트 헤어라는 그 인물을 떠올리죠. 사이코패스 연구에서는 정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얘기하죠. 전으로 또 나뉘게 됩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행동적인 특성을 체계화해서 PCLR이라고 하는 진단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표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도구의 등장으로 사이코패스 연구와 범죄 예방,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판단 모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됐죠. 이 한국에서는 이 진단 결과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죠. 우리나라도 쓰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씁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형철이 38점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만점이잖아. 거의 무섭다. 무서운 거야. 가평 계곡 사건 주범 이은혜 아시죠? 네, 31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조두순. 그렇죠. 전과 19금 아동 성폭행범. 우리 사회를 치를 떨게 했죠. 몇 점? 29점. 이 점수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와, 그치. 7번 문제가
이 검사인 거야 하나가. 그래서 우리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근데 맞춰.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그 사람은 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게 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체크해보고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반응하고 이제 질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피할 수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네, 전문가가.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로버테어 박사가 정리한 이 PCLR이 20개 정도면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